안녕하세요. 71세 한의사 조명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얼굴이나 손등에 갈색이나 검은색 반점이 생겨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고 의아해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매끈하고 깨끗했던 피부가 이제는 여기저기 얼룩덜룩해지고 거칠어져서 속상했던 적 많으시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생긴 검버섯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모자를 쓰거나 두꺼운 화장으로 가리려고 애쓴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검버섯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나는 더 이상 젊지 않다 라는 신호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 검버섯이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는 건강 습관과 식습관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일까요? 검버섯이 생기기 전 우리의 피부는 분명 건강하고 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얼굴 한쪽에 갈색 반점이 생겨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지고 짙어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 검버섯을 없앨 수 있을까?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하나? 피부과에 가면 어떤 시술을 해야 할까? 그런데 문제는 레이저 치료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검버섯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피부 겉면에만 신경 쓰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검버섯이 왜 생기고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을까요? 먼저 검버섯의 원인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호르몬 변화와 피부 재생 능력 저하입니다. 피부 세포가 자연스럽게 교체되지 않으면 오래된 세포에 멜라닌 색소가 쌓이면서 점점 검게 변합니다. 또한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 표면에서 멜라닌이 과다 생성되어 검버섯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식습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지방 섭취, 비타민 부족, 항산화 성분이 결핍되면 피부는 더욱 쉽게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결국 피부 문제는 피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내부에서 시작된 건강 문제라는 것입니다. 검버섯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 신호입니다. 때로는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그 영향이 피부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버섯을 치료하려면 단순히 피부과 시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몸속 상태를 개선하고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들이 공통으로 권장하는 방법은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하여 자연스럽게 피부 톤을 개선할 수 있는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검버섯이 옅어지고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산화 식품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식품이 효과적이고 어떻게 섭취해야 검버섯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더 효과적인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같은 적색 채소는 생으로 먹기보다 조리해서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비타민 C는 식사와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고 견과류의 오메가-3는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처럼 검버섯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고 언제 먹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음식과 섭취법은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검버섯 개선 효과를 보고 추천해 주신 방법들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노년층에게 효과적이었던 음식들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다면 검버섯 문제로부터 벗어나 다시 맑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검버섯 제거에 효과적인 음식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검버섯을 사라지게 하는 음식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검버섯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얼굴이나 손등에 갈색 반점이 생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단순한 잡티로 여겨 무시하다가 점점 크기가 커지고 짙어지면서 걱정이 생깁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자외선 때문에 더 심해지고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 모자나 선글라스를 챙겨 쓰고 자외선 차단제를 두껍게 발라보지만 이미 생긴 검버섯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김영자 씨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평소 등산을 좋아해 주말마다 산행을 다녔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얼굴과 목 부위에 검은 반점이 생겨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긴 거라고 생각했지만 반점이 점점 짙어지고 주변에서도 피부가 많이 상한 것 같다는 말을 들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다양한 피부 미백 제품과 검버섯 제거 크림을 사용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피부과를 방문해 레이저 치료를 받아보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검버섯이 나타나면서 실망감만 커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검버섯 개선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는 글을 보고 직접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적색 채소와 과일이었습니다. 토마토와 비트, 당근 등 붉은빛 채소를 매일 식단에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토마토즙 한 잔, 점심에는 비트 샐러드, 저녁에는 당근 볶음을 꼭 챙겨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검버섯의 색이 옅어지고 피부 톤이 전체적으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꾸준히 이 식단을 유지하면서 검버섯뿐 아니라 잔주름도 줄어들었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에 사는 72세 이명희 씨는 햇빛에 민감한 피부라 여름이면 꼭 검버섯이 심해지는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이명희 씨는 평소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간식으로는 튀김류를 즐겨 먹었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피부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견과류 섭취를 늘리고 하루 한 줌씩 호두와 아몬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가 풍부하여 피부 재생을 돕고 염증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알고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나자 얼굴과 목 부위의 검버섯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명희 씨는 피부가 좋아지자 외출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 생활이 활기차졌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는 대구에 사는 70세 박순자 씨입니다. 박순자 씨는 피부과에서 추천받은 고가의 미백 크림을 사용해 왔지만 오히려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가려움증까지 발생하여 난감해했습니다. 피부과에서 약간의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된다고 하여 사용을 중단하고 자연식품으로 접근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후 박순자 씨는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과일에 주목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후에 자몽 주스 한 잔을 마시고 오후 간식으로는 키위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 2달 후 얼굴에 퍼져 있던 검버섯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동안 미백 화장품에 너무 의존했던 것 같다. 자연식품의 힘을 믿고 꾸준히 먹으니 효과를 보게 됐다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검버섯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단기간의 치료가 아니라 꾸준한 식습관 관리와 올바른 영양 섭취입니다. 피부 외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부터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검버섯 개선을 위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검버섯의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외선 노출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고 멜라닌 색소의 과도한 생성을 유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자연 방어 능력이 약해지고 멜라닌 색소가 한 곳에 집중되어 검버섯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기에 피부의 재생 속도까지 느려지면 검버섯이 오래 남아 눈에 띄게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내부에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산화 스트레스와 노화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활성산소는 피부 세포를 공격하여 색소 침착을 유발합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부족하면 세포가 손상되고 그 결과로 검버섯이 생깁니다. 따라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이 중요하며 대표적인 식품으로 적색 채소와 과일이 있습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비트의 베타인, 당근의 베타카로틴 등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세포 재생이 느려지고 색소가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산화로부터 지켜줍니다. 혈관 건강을 개선해 피부 속 색소를 빠르게 대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C의 부족도 검버섯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를 밝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감귤류, 과일이나 키위를 꾸준히 섭취하면 멜라닌 색소의 산화를 줄여줍니다. 특히 자몽이나 오렌지처럼 산미가 있는 과일은 몸의 산화를 억제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검버섯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자외선 차단과 항산화 식품 섭취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외부 요인을 차단하는 것과 동시에 내부 건강을 챙기는 것,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검버섯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시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검버섯 개선을 위해 음식을 섭취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산 성분이 강해 공복에 먹으면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 섭취하거나 토마토를 가열해 조리하여 산 성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트 역시 철분 함량이 높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철분 과다로 인한 소화불량이나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지키며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알레르기 반응을 주의해야 합니다. 견과류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몬드나 호두는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가려움증, 두드러기 심한 경우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처음 섭취할 때는 적은 양으로 시작하여 몸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점차 양을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감귤류 과일은 산도가 높아 피부가 민감한 분들에게는 구강 내 자극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섭취 후 입안을 잘 헹구어 주거나 물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음식의 조리법과 섭취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리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기름에 살짝 볶아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비트는 생으로 먹으면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찌거나 삶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가공되지 않은 생견과류가 가장 좋으며 기름에 볶거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과일은 갈아서 주스로 섭취할 때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신선할 때 바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버섯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혹 효과가 느리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려 하거나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시도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조식품으로 비타민이나 C를 과다 복용하면 간 기능에 무리가 올 수 있으므로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SPF 지수가 너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는 SPF 30 정도로 충분합니다. 덧바르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지속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하며 외출 전 최소 20분 전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검버섯 개선을 위한 식습관이 오히려 체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식품에만 의존하지 말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여러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어야 건강한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검버섯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필수입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피부 재생과 회복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활성산소가 증가해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검버섯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피부 세포가 촉촉하게 유지되어 각질이 덜 생기고 색소 침착도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 기상 후와 자기 전 한 잔의 물은 피부 수분을 보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물과 녹차, 보리차 등을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녹차에는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이 풍부해 피부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자외선 차단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여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23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실내에서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에는 실내에서도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피부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가 잘 공급되어 검버섯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 가벼운 조깅, 스트레칭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주 3회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체내 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부 톤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균형 잡힌 식단 관리가 중요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세요. 특히 당류와 트랜스 지방이 많은 식품은 염증을 유발하여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고루 포함되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관리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세안 후에는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보습력이 강한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주 12회 각질 제거를 통해 노폐물을 제거하면 검버섯이 덜 생깁니다. 보습제 선택 시에는 비타민 C나 E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 색소 침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에 자극이 적은 저자극 제품을 사용하여 세안 후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피부를 꾸준히 관리하면 검버섯 예방뿐 아니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면서 피부 개선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김도윤 교수는 검버섯 문제를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김 교수는 검버섯이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피부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검버섯은 자외선 노출뿐만 아니라 체내 대사 문제와 항산화 능력 저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검버섯이 눈에 띄기 시작할 때는 이미 피부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졌거나 활성산소로 인해 세포 손상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검버섯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특히 피부 표면의 멜라닌 색소가 산화되어 검게 변합니다. 따라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 E를 비롯해 리코펜,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색소 침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또한 김 교수는 검버섯을 치료하려면 단순히 표면을 제거하는 시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레이저 치료나 미백 시술은 일시적으로 색소를 줄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검버섯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내부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특히 간 기능과 혈액순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간에서 활성산소를 해독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할 때 피부 톤도 자연스럽게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검버섯이 심한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 간 기능과 대사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의학 전문가 이준호 원장은 검버섯 개선을 위해 한방식이요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특히 피를 맑게 하고 간 기능을 도와주는 식재료를 활용하여 내부에서부터 피부를 개선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원장은 적색 채소와 과일뿐만 아니라 녹색 채소와 곡물류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녹두와 팥 같은 곡물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한방에서 사용하는 생강차와 대추차는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피부 톤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덧붙입니다. 김 교수와 이 원장은 공통적으로 검버섯을 예방하고 개선하려면 평소 생활 습관 관리와 식이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일상에서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규칙적인 식습관과 수면 습관을 유지해야 검버섯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미 생긴 검버섯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술보다는 장기적인 건강관리가 핵심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버섯은 피부 표면의 문제로만 보이지만 결국 몸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피부와 몸의 건강을 함께 돌보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피부도 건강도 한순간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검버섯 하나에 마음이 무거워지더라도 오늘부터 실천하는 작은 노력이 언젠가 큰 결실로 돌아옵니다. 삶은 길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합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을 떠올리며 오늘부터 건강한 피부를 위한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장수이길 채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